센트럴 인사이트는 1977년 설립돼서 1990년에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현금 입출금기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사업 부문은 금융 자동화 사업 부문과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 사업 관계를 유지 중이며 종속회사를 통해서 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유지, 보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새로운 디자인과 사양의 신규 ATM 모델 개발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1억 원, 영업 손실 49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37.8%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11.8%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43.7%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거래 정지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으로 실적이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 아침입니다. 회사 기타 시장 안내 개선 기간이 좀 종료됐다라고 좀 발표가 됐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인사이트 개선 기간의 종료 관련 안내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2020년도 사업년도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 공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상장 폐지가 발생돼서 올해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된 바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3월 20일에 회사는 감사보고서 정정 공시를 통해서 2020년도에 재무제표가 비적정에서 적정, 즉 의견 적정의 공시를 제출함에 따라서 감사인의 의견 적정임을 공시한 바가 있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에 의해서 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동사가 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서 상장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 한편 회사는 횡령 배임 혐의 발생 등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관련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된 바가 있는데 상장 규정에 따라서 매매거래 정지는 지속될 예정이다. 자,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 회사는 두 가지 요건으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2020년도에 감사 의견의 거절, 그다음에 전 현직 임직원의 횡령 배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됐는데 네네. 쉽게 말해서 감사인의 의견 거절이 2020년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감사 보고서를 2021년도 걸 좀 제출하는 과정에서 네. 전기분인 2020년도에 감사 보고서 역시 적정으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상장 폐지의 사유는 해소가 된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죠? 횡령 배임 관련된 이 소명 여지가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자, 이에 따라서 회사가 심의에 대해서 좀 요청할 수가 좀 있는데 지금 요청 일자에 대해서는 좀 기재는 좀 되어 있지 않고 네네. 4월 25일까지 좀 제출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개선 기간 종료에 따라서 우리의 심의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회사가 요청을 하게 될 텐데 4월 25일까지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을 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기심위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큰 관건에서는 지금 이 횡령 배임에 관련된 매매 거래 정지 사유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가장 유력한 사항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센트럴 인사이트 2020년도 감사 의견 거절에 따른 개선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개선 계획 이행 여부 심의가 이제 열릴 텐데 대표님, 그렇다면 이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저는 사실상 이 부분인데 지금 2021년 최근에 이 감사 보고서 제출했을 때 의견 적정까지 좀 제출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복잡한 어떤 부분들은 충분히 감사 과정에서 좀 소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 보고서 내용을 좀 읽어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사항들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감사 의견을 좀 보면 불확실성 부분인데 잠깐 이 내용을 보면 안 되겠죠. 지금 감사 보고서 내용 말고 네. 최근 감사 보고서 제출 부분을 좀 볼게요. 지금 2020년도 건데 이게 3월 21일 날 제출했던 이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보고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내용을 좀 보면 회사의 의견 거절 근거가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 의견 거절 근거가 있었는데 내부 통제 미비 부분이 있었고 네네. 잠깐 내용을 좀 더 보면은 네. 자, 지금 이 적정 부분이죠. 자, 적정 그리고 계속 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밝혔고 네네. 자 하단 내용에도 적정 미해당 내부 통제 부분에서 좀 깔끔하게 원인 소명을 좀 했는데 네네. 지금 불확실성 이 코멘트는 좀 기재된 내용이 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한 번 더 본다면 자, 2022년도 3월 30일 감사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사의 감사 의견 근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부분이었는데 회사가 종료 기간 또는 영업 손실 52억 그리고 단기 손실 68억 원 그리고 77억 원의 현금 흐름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는 향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이 폐지될 경우에 내부적 외부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 이외에는 사실상 의견 거절 사유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상장 폐지 사유는 지금 이미 상장 폐지 사유가 좀 직면해 있죠. 회사는 회사의 임원 그리고 횡령 배임 공시로 인해서 상장 적격서 실질심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4월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후속 절차에 대한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될 경우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 이 항목이 있고 두 번째입니다. 불법행위 미수금. 회사의 전 현직 임원으로부터 발생된 횡령 금액이 있었는데 지금 전체 금액은 실사보증금 81억과 전체 지출액 188억 원에 해당돼요. 이 부분을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분류를 했는데 자 전체적인 188억 원과 81억 원에 대해서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좀 회사는 이 설정을 했는데 이 부분의 어떤 회수 여부가 좀 관건으로 좀 보여져요. 지금 현직의 임원들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으로 인해서 회사는 지금 실질심사 사유가 좀 추가가 좀 된 상황이다. 지금 보고기간 이후에는 최대 주주가 아시세븐으로 좀 변경된 바 있었고요. 대표이사도 최근에 좀 변경이 좀 되면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네 가지의 어떤 사항들이 좀 발생이 좀 됐는데 좀 복잡하죠. 네. 감사 의견은 적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상장 폐지 사유는 해소는 좀 됐는데 지금 요건은 지금 불법행위 미수금의 어떤 불법행위 미수금의 회수 여부, 그다음에 최대 주주 변경의 어떤 이유, 불확실성. 지금 이 보유 중인 이 경영권 분쟁 상태에 좀 있기 때문에 아시세븐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압류물에 대한 이 보유 지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좀 이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느냐. 네. 자, 이게 또 관건이고 지금 대표이사가 수시로 좀 바뀐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좀 내부 통제가 충분히 좀 불안정한 어떤 상황이 아닌가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횡령 배임 이슈까지 같이 짚어주셨는데 이 회사는 거래 정지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으로 실적이 악화됐다고 밝혔거든요. 대표님, 그럼 올해 좀 매출 나올 수 있을까요? 실적적인 측면을 좀 보면 사실상 뭐 우려감이 드는 건 맞아요. 지금 사실상 뭐 거래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뭐 부진을 초래했다라고 좀 이 궁색한 좀 변명을 좀 보여지고 네네. 지금은 사실상 이 회사가 집중해야 되는 이 타이밍을 집중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AT 금융 자동화 기기를 납품해서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 회사인데 사실상 이게 시대가 좀 이 선행돼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현금을 많이 필요를 안 합니다. 그렇죠. 휴대폰 내에서 이 결제 결제페이가 맞죠? 네, 맞아요. 자, 결제페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제 수단도 하고요. 대부분의 어떤 이 입출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자유롭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금융 자동화 기기는 지속적인 어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365억 그리고 2020년도에 244억 그리고 현재 148억 산업의 어떤 이 변화에 따라서 감소 요인인 것이지 사실상 이게 상장 폐지 실질심사 돌입에 대한 어떤 주권 거래 정지 요인은 아니다라는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ATM 기기에서의 어떤 핀테크 영역으로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해 나갔어야 되는 어떤 이 타이밍에 네. 회사는 횡령 배임에 관련된 이 불확실성에 좀 이 직면해 있고요. 회사 내부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무주공산인 이 상태에서 집중의 어떤 집중력, 사업의 어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금융 자동화 기기 사용이 좀 감소 추세에 있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좀 사업에 다른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 특히나 또 많이 힘드실 텐데 이 대응 전략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4월 25일까지는 일단은 개선 계획에 따라 어떤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할 겁니다. 그런데 관건은 지금 횡령이에요. 횡령 배임의 어떤 처리 여부가 지금 전 현직의 어떤 임직원의
고발 상태로 좀 진행되고 있고 이후에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 상장 폐지를 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보다는 만약에 이게 좀 더 장기화된다는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이게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요인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의견 거절에서 적정을 받았다는 거는 재무 구조는 어찌됐든 이게 해소가 좀 되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정상적인 어떤 상장 유지 결정을 위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경영권 분쟁이 빠르게 종식되어야 되는 것이 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회사 측의 좀 내부적인 경영권 분쟁이 종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